안녕하세요. 행정입학고시의 금융공기업을 위한 통계학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이성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2차 형식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 2차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공부했었던 그 고유 벡터, 고유 공간들의 의미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파트는 데이터들에 대한 처리를 할 때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니까 주성분 분석과 같은 그런 얘기들이 이 부분과 많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각종 시험 대비를 할 때 혹은 선형대 수학이 들어가는 모든 시험들이 있죠. 뭐 통계학 내용이 들어가는 모든 시험들 상황들은 거짓다 요 이차 형식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고려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차 형식이 뭐냐 이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저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2차 형식을 여기서 왜 공부하냐? 수능대 수학은 1차만 공부하는 거 아니냐? 왜 2차식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고려를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2차 곡선 형태 같은 것들 있죠. 음, 어, 이런 애들. 이런 2차 곡선 혹은 이게 이제 3차원에서는 공면 정도가 될 텐데 그런 형태들을 러프하게 2차 형식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충 얘기하지 말고 정확한 데피니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QX, 쿼드라틱 폼이라고 하는데 이 QX를 X 트랜스포즈 AX 형태로 놓고 A가 대칭열이 되는 경우에 이거를 2차 형식이라고 부르겠대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QX라고 하는 녀석을 X는 실제로 이제 벡터이기 때문에 이런 X, Y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트랜스포즈를 취해준 거를 이렇게 놓을까요? X, Y 이렇게 놓으면 여기를 X, Y 벡터 그 다음에 이제 2x2가 되겠죠. 얘가 지금 1x2가 되고 2x2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곱이 되니까 네, 이제 여기는 암호 행렬이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칭열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 2, 0, 0 같은 그러면 이제 대칭이 맞죠? 그 다음에 x가 들어가야 되니까 x, y 이렇게 들어가서 qx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물론 얘가 이제 x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이제 분배해서 다시 써보면 x, y가 있고 이거는 x 그다음에 2y 이렇게 되겠죠. 2y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2x1이니까 이 결과가 2x1으로 나오겠죠. 그럼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x제곱에 2y제곱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자, 요게 이제 qx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2차 곡선이나 아니면 뭐 2차 식 같은 애들 그러니까 뭐 곡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을 거짓다 이제 2차 형식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곡선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2차 곡선 같은 거 한번 배워보셨을 텐데, 곡선 입장에서 보면 얘는, 표준형은 아니죠. 표준형은 아니고, 우리가 계산하기 좀 쉬운 형태들이에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표준형을 거짓다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제시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만약에 2차식이 주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어진다고 하면 완전 제곱식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뭐얘 형태를 바꿔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래프를 생각을 하면 2차 곡선 입장에서 만약에 타원이 원래 그림이 타원이 이런 어, 그래프였다면 이런 형태들은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비스듬히 돌아가 있는 형태들이에요. 근데 이런 형태 이렇게 어느 정도 회전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좋을까 아니면 X축, Y축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형태가 좋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이런 형태가 훨씬 낫죠. 이런 형태가. 왜 그러냐라고 생각해보면 계산하기가 훨씬 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도형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옆에다 이렇게 놓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스듬히 하는 거나 어차피 같은 성질을 갖고 있을 텐데 회전한 정도밖에 안 될 텐데 네, 굳이 이렇게 복잡한 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상황을 보는 것보다는 이제 옆으로 놓고 이제 상황을 보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게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회전시키는 작업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변수 변환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 자, 이런 사항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2차 형식은 어느 정도 기하적인 상황이랑 많이 연결이 되니까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고등학교 때처럼 적당히 손수 계산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작업을 하면 좋은데, 근데 그거는 분명히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쉬운 것만 만났으니 계산이 된 거지, 일반적으로 그게 되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어, 요 상황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이 대칭렬은 어떤 상황을 줬냐면 필충 조건으로 수직적 대각화가 일어나는 상황이었죠. 실제로 이 수직적 대각화가 일어나는 상황으로 고려를 했을 때 어떠한 결론을 줄 수 있냐면 고유 벡터가 서로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적 대각화에 대한 데피니션은 그냥 이거였는데 P 인버스랑 P 트랜스포즈가 같다는 것 뿐이었는데 여기 정의였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결과를 갖게 되면 인버스랑 트랜스포즈가 같아지는 상황은 고유 벡터 자체가 서로 수직인 벡터들로 주어지게끔 세팅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결국 이 대칭렬 상황을 주게 되면 우리가 변수 변환을 서로 수직이게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2차 형식을 이런 의미로 끊어가고 싶은 거죠. 예제를 한번 볼게요. 2차 형식을 구해보라고 했죠. 그러면 그냥 데피니션 쓰면 돼요. 트랜스포즈 쓴 거 XY라고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4003 이때 이게 대칭렬이 맞으니까 2차 형식이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분배해주면 4x 더하기 3y 죄송합니다. 4x 3y가 아니라 xy가 있고 밑으로 4x 3y가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4x 제곱 더하기 3y 제곱이 이렇게 돼서 2차 형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는 데피니션과 얘가 이렇게 이제 대칭렬이 되냐 이거 정도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예제도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도 이제 2차 형식 한번 구해보려고 되어 있는데 일단 대칭렬이 맞죠? 3, 7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그래서 QX라고 하는 거는 XY가 있고 띄어 써주는 게 더 좋겠죠. 그 다음에 3, 마이, 7이 이렇게 있고 밑으로 XY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보면 XY는 그대로 나오고 얘는 지금 2by 1으로 나올 테니까 위에부터 보면 3x 마이너스 2y 그다음에 2x 플러스 7y가 될 거고 이렇게 분배해서 써보면 3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xy 플러스 7y제곱 3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7y제곱이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런 형태가 아까 말했던 그런 형태들이에요. 얘를 완전 제곱식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 상황을 앞에와 같이 조금 심플한 이런 형태의 식으로 적당히 변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치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드려보자면 그게 주축 정리고 이 주축 정리가 나중에 주성분 분석 같은 걸 할 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주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계학에서는 나름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당한 수직 변수 변환 x는 py라고 놓게 되면, 그러면 고유값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 주축 정리에 대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P가 그럼 뭐냐라고 하면 이 P는 당연히 고유 벡터들로 구성되는 그러니까 대각화를 시켜주는 그런 행렬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유 벡터로 구성되어 있는 대각화 시키는 행렬로 P로 구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결과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런 상황일까? 이걸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일단 A라고 하는 거를 대체행렬로 놨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필충 요건이 뭐가 된다고 했죠? 수직적 대각화가 일어나는 걸로 필충 요건을 줬죠. 수직적 대각화. 자, 근데 요거를 고려하면 데피니션이 뭐였죠? 데피니션을 생각해보면 이 P를 구성했을 때 P의 인버스랑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가 같다. 요게 이제 데피니션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요 XTAX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P가 대각화를 시켜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P 인버스 A, P가 뭐가 되냐면 고유값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각행렬 D가 되겠죠. 여기서는 물론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로 구성되고 나머지가 이제 영역열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이 상황이 될 거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P의 트랜스포즈였던 거죠. P 트랜스포즈 A, P 이런 식으로 그죠? 왜냐면 수익적 대각화가 일어나니까 P 인버스랑 P 트랜스포즈랑 같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 X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놓고 오냐면 PY로 놓겠대요. PY로 X, PY로 놓겠대요. 그러면은 Q, PY가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 X 대신에 PY를 놓을 건데 넣어서 한번 표현해보면 여기 트랜스포즈가 있고 A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I가 다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요거 이제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 순서가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Y의 트랜스포즈에 P의 트랜스포즈에 A의 P의 Y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P 트랜스포즈 A가 뭐였냐라고 하면 P 인버스 A, P가 되고 걔는 D와 같아지는 거니까 여기 부분이 지금 D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Y 트랜스포즈 D, Y가 결국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근데 이때 이 상황을 결국 보면 얘 성분들이 이런 x1 바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옆으로 써보면 x1 바, x2 바, xn 바, 그 다음에 여기는 람다 1, 또 람다 n까지로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x1 바, xn 바 이렇게 될 거고 실제로 이제 계산하면 이 부분은 n by 1짜리 행렬이 나죠. 이게 n by n이고 얘가 n by 1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계산했을 때 람다 1에 x1바 더하기 죄송합니다. 더하기가 아니고 밑으로 점점점에서 람다 n에 xn바 이렇게 표현될 거고 이렇게 둘이 만나면 결국 람다 1에 x1바의 제곱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람다 n에 xn 바의 제곱까지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거를 QX라고 써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써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결과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여기는 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이제 2차 형식이 주어져 있어요. 7x1제곱 2루트 x1 x2 그 다음에
5x2 제곱이 1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림을 실제로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타원 그림이 그려져 있죠. 타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주축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식이 있어요. 이게 되고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주축이 x와 y가 되는 X축과 Y축이 되는 타원곱선을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얘가 왜 일어났냐,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거냐라고 하면 이런 상황 때문이라는 거예요. 얘를 한번 식으로 써볼까요? 얘가 2루트 3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안에 있는 행렬은 7 루트 3 루트 3 5 이렇게 될 것 같아요. xy 그 다음에 xy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7x와 루트 3y 그 다음에 루트 3x와 5y 써볼까요 그냥. 7x 더하기 루트 3y 그 다음에 루트 3x 더하기 5y 이 정도가 나올 거고 뒷부분이. 이거 이제 실제로 계산해보면 7x 제곱 더하기 루트 3xy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2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5y 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될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2차 형식의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요 A 행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A 행렬 입장에서 A 행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 고유값이랑 고유 벡터들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0이 되게 하는 일단 고유 방정식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7 마이너스 람다와 5 마이너스 람다의 둘의 곱을 빼준 거니까 9가 될 거고 실제로 람다 제곱에 마이너스 12람다 5람다 그 다음에 35에서 9를 빼면 26이 되나요? 그래서 플러스 26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방정식을 결국 해로 구하게 되면 2의 2분의니까 2분의 1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이니까 144 마이너스 4 ac니까 이렇게 26까지 곱한 걸로 볼 수 있겠죠. 26에다 지금 4 곱하면 104니까 결국 144에서 104를 빼면 40이 되나요? 40 그러면은 2루트 10에 11풀마에 2 그러니까 6풀마 루트 10 정도가 돼서 고유값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요 부분이 고유 벡터들이에요. 고유 벡터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놓을 수 있냐면 px를 y라고 놓게 되면 그러면 이 2차 형식의 형태들이 어떤 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냐면 주축 정리에서 이 고유값 6 플러스 루트 10 x1 y의 제곱 더하기 6 마이너스 루트 10에 x2 y의 제곱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주축 정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느껴봤으면 하는 건 뭐냐면 이 주축이 이렇게 주어지는 건 사실 이제 고유 벡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얘네 직접 계산을 하려니까 변수변을 하려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x축과 y축으로 돌리는 작업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주축 정리를 사용하게 되면 고유값과 고유값의 스칼라의 각각 변수에 대한 제곱의 합으로 표현될 거고 이때는 x, y 같은 이 중간에 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주축이 X축과 Y축으로 그려지는 곡선, 타원곡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그림을 X1 바와 X2 바의 그림으로 바꿔 생각해보면 어떤 식의 그림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X축, Y축으로 잡혀있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회전이 된 이런 타원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느 통계학에 관련된 시험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잘 알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